장우 출범 이후 여야의 첫 시험대. 4.24 재보궐선거가 시작됐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한일 외교 갈등 속에서 향후 재보궐선거가 우리 정세에 미칠 영향은?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봅니다. 자, 오늘 뉴스토리입니다. 여야 대변인과 함께 4.24 재보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 또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종합 상황실 해놓고 막 바쁘실 텐데. 저희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대변인들은 이런 데 나오셔야 되는구나, 진짜. 아니, 저희 당은 좀 오늘 조용히 있어요. 아, 민주당은 조용하고. 왜 그런 거죠? 속사정은 좀 이따 듣고요. 네. 새누리당 바쁘죠? 뭐 저희는 뭐 종합 상황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녁 7시 50분에 주요 당직자들이 다 모여서 네. 한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표 결과를 이제 네. 보겠군요. 이 재보선 얘기 뭐 아주 흥미진진한데 좀 이따 얘기하고요. 대변인들 모셨으니까 현안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일본 우경화 움직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참 많이 심기가 불편하세요. 그 한일 관계 갈등이 심해지는데 지금 일본의 이 우경화 지금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각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을 걸로 생각합니다. 뭐 저도 민주당이 낸 논평도 봤고 저희가 지금 연사흘째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도 냈고요. 그래서 뭐 아베 정권이 아무리 과거에 이제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을 미화하려 해도 세계사에 명백히 기록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서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이 사실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저런 과거사 왜곡 시도가 국제사회에 지금 뭐 미국의 뉴욕타임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까지 아베 왜 이러나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이성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냉소만 살 뿐이다. 네. 결국은 저럴수록 국제사회에 뭐 고립만 심화될 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용진 대변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친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계속 반복됐던 걸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일본 정부나 일본의 우경하는 시민단체나 혹은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계속되죠. 그러면 우리 정부나 우리 뭐 민간단체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와 하고 규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그러기도 하고 혹은 뭐 정부가 나서서 하기도 하고 막 대응을 하는데 그게 일주일을 못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일이 또 반복되고 또 일주일 정도 들끓었다가 겨우 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을 정도만 이렇게 좀 대응했다가 그 다음엔 다시 걷어들이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번에도 한일 외무장관 회담 취소했어요. 뭐 대단히 큰 거 한 것 같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일본에서는 니네가 급하지 우리가 급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은 대단히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움직여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의 대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라면 하나 끓여 먹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냄비 끓듯이 그냥 대응하고 만다. 제가 자료를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82년이에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그 교과서 제작 지침을 내린 것을 침략을 진출로, 탄압은 진압으로, 출병은 파견으로 표현을 하라라고 지침을 내린 이후에 그 뒤에 보면 뭐 세용모라고 그래서 일본의 후소자 교과서 말 많은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채택률이 3.7% 되는데요. 2001년에 비하면 무려 38배나 채택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38배요. 일본은 계속해서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치면. 근데 우리의 대응은 거의 그냥 오르락내려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하향 곡선 혹은 그냥 평균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외교안보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기왕에 새 정부를 출범하고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우경화에 대해서 마주쳤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면 단호한 입장을 지금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대만 모두 다 일본 침략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 당사국들이거든요. 이렇게 동아시아 범국제연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인데요.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좀 이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네. 두 당에서는 이를테면 뭐 일본 망언에 대한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를테면 뭐 그런 건 늘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독도 대책 특위도 심지어 국회 있었고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결의 국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랬어요. 계속 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계속 해오고 이 문제는 있는데. 사실 북한의 도발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사실 대한민국은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우리는 늘 그래서 이 일본과의 설린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했던 상황에 일본은 계속 그래왔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뭐 의도는 결국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다 안다고 보고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때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시도를 미국에 이제 양심적인 의원들이 시도를 했는데 일본의 강력한 저지 때문에 그게 안 되다가 이제 2008년 제 기억에 부시 대통령 마지막 네. 그때 채택이 됐는데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일본의 저런 행동이 용납하기 어렵다. 이 수준까지 오니까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유엔까지 이제 가지고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박영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제사회가 뭐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독일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좀 더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일본의 그 소위 말해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뭐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참 못된 버릇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독도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고 우리가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땅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문제도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독도를 많이 찾도록 하면서 여긴 대한민국 땅이다. 이런 걸 알게끔 해줘야 그러니까 됩니다. 대변인들 하면 이제 그 당의 입이시니까 두 당을 포함해서 이제 범여야권 전부 모여서 특위 같은 거 하나 만들으셔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박 대변인 말씀대로 이 어떤 총체적인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좀 해나가는 거. 특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대통령께서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또 저희한테 오늘 저희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아마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께 이 문제에 대한 의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일단 결의안 채택하고 또 뭐 아마 특위 문제까지도. 알겠습니다. 재보선 얘기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민주당에서 지금. 왠지 당내 분위기를 능히 짐작해 해주는. 북한 문제도 있었고, 뭐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서 재보선 관심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 좀 애가 타졌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투표율, 4시 현재 투표율 알고 오셨습니까, 진짜? 뭐 얼추 30%를 좀 넘었다고. 그렇죠. 세곳 평균, 국회의원 네네. 다시 보면 32.9, 예. 33% 정도 되는데, 어떻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13일간의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희들이 낸 후보들이 뭐 저희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뛰었고 그분들의 그 진정성을 뭐 유권자들께서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뭐 세 곳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노원병이 제일 관심사고 뭐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허준용 새누리당 후보 오늘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는 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이제 유권자들의 이 투표 결과 저희는 뭐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죠. 네. 조금 전에 나온 이철희 소장의 말에 따르면은 네. 평균보다 지금 상당히 상회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각 당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투표율 높으면. 지금 뭐 투표율 가지고서 그걸 누구에게 유리한지 상관관계 얘기하는 건 좀 이제 약간은 낡은 문법. 요즘엔 유불리가 투표율하고는 관계없는 왜냐하면 거 지난 대선 때 대선 때도 그렇더라고요. 30, 40% 정도의 그거라면 그건 이제 조직 동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고 조직이 탄탄한 여당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